자, 여러분, 친절한 보험 아저씨입니다. 매달 실비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계시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입했는데 정작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실비보험 가입자라면 무조건 알아야 하지만 설계사도 잘 말해주지 않는 핵심 기능 4가지,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흔들림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기 부담금 상한제. 실비보험의 진짜 힘은 이 제도에서 시작됩니다. 200만 원. 이 200만 원, 이 숫자 하나로 의료비 파산을 막을 수 있어요.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라면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200만 원을 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병원비가 5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10%라면 얼마죠? 500만 원. 원래는 500만 원을 내가 내야 되잖아요. 하지만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은 200만 원. 나머지 4,800만 원은 보상받습니다. 4세대 실비도 동일합니다. 급여 자기 부담금이 20%라면 600만 원을 내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다시 보상받아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모릅니다. 보험이라는 게 늘 복잡하잖아요. 이런 구조는 또 누군가가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제도는 의료비로 인해서 파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보험료가 조금 아깝더라도 실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해외 장기 체류 시 보험료 중지 환급 가능. 이 부분, 이 두 번째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실비 보험료를 계속 내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내실 필요 없습니다. 2016년부터 해외 체류 시 실비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귀국 후에 환급까지 가능합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여권 사본, 그리고 체류 기간만 증명이 되면 끝. 이 기능을 알고만 있으면 해외 장기 체류자, 워홀러, 워킹 홀리데이, 그리고 유학생, 해외 근무자 등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걸 알려주는 설계사가 거의 없습니다. 알려줘도 돈이 되는 기능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셨으니까 이런 상황이 오시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뭐냐면 단체 실비와 개인 실비 두 개를 유지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보세요. 회사에서 단체 실비가 제공이 되면 기존에 내가 가입한 개인 실비도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들 많죠. 2개면 2배로 받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보험은 비례보상이에요. 자, 병원비가 3천만 원 나왔어요. 그렇다면 단체에서 3천만 원, 개인 실비에서 3천만 원 해서 총 6천만 원 받는 것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합산해서 3천만 원 기준으로 나눠 지급됩니다. 그러니 어때요? 둘 다
유지하는 건 경제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의미가 없다. 더 중요한 사실은 2023년 이후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단체 실비를 중지할 수도 있고 개인 실비를 중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시킬 때도 원래 가입했던 상품 그대로 재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건 정말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체 실비 보장이 되는 분들은 개인 실비는 반드시 중지시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퇴사 후에는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조건만 맞는다면요. 이러한 것들도 꼭 알아봐야 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이니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언제 할 것이냐? 당장 해야 되나? 아니면 언제 해야 되는가? 자, 보험금 청구. 바로바로 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감기, 장염, 두통, 물리치료까지. 문제는 이 모든 청구 이력이 보험사 심사에 그대로 남습니다. 뭐 당장은 5만 원, 10만 원 돌려받아서 좋죠. 하지만 나중에 꼭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그 기록이 발목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염 청구 3회, 뭐 물리치료 6개월, 도수치료 반복해서 받았어요. 이런 기록이 남아있으면 보험사는 고지 의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상황은 복잡해지죠. 수술, 특약, 가입 제한이 되고 암 진단비 절반이 삭감이 되고 특정 부위 부담보 설정이 되고 보험료 할증이 돼요. 이런 일이 실제로 너무나 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언제 청구해야 돼?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에요. 3년 이내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급하지 않다면 진료비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단,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청구 안 하면 보험사가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지 의무는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뭐 진단 이력, 검사 이력, 수술 이력 등은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고지 대상입니다. 청구를 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은 동일합니다. 그러니 청구는 미루되 고지 의무는 정확히 이행하는 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보험 전문가가 아니면 대부분 알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자기 부담금 상한제. 두 번째, 해외 체류자 환급. 세 번째, 단체 또는 개인 실비 중지 제도. 네 번째, 청구 타이밍의 중요성. 실비보험은 여러분 단순히 병원비를 돌려받는 상품이 아니라 삶의 리스크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보험은 저축이 아니고 재테크도 아닙니다. 위험을 대비하는 지출입니다. 과하면 독이 되고 부족하면 후회가 되는 것이 바로 실비보험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재정적인 미래를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필요한 정보를 가장 정확한 방향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친절한 보험 아저씨 감사합니다.